여기요? 아, 잠깐. 잘 지냈습니까?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집에 좀, 잠깐. 아, 아, 아니, 갑자기 물 마시는 도중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 사리가 들렸어. 네. 아, 아, 아. 자, 일단 빠르게 수업장님이 뭐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아, 네네네. 아, 뭐야, 이거. 아이씨. 하여튼, 내가 공식적으로 그냥 자유 게시판에 올리는 건 봐주는데, 네. 저런 거는 바로 차단시키거든요. 아, 아, 지금 네이버 카카오 라인 그냥 채용도 안 하는데 라인은 그리고 못 가요. 라인은 그래가지고 거의 다 네이버 채용 안 카카오와 그러는데. 차원이 틀려요. 음, 백엔드 멘토가 지금 라인에 있잖아요. 아, 백엔드 멘토 자체가 워낙 이제 어디든 다 갈 사람이고 그 연차가 19년 차니까. 네네.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한 살 어리다고. 그 나이에 19년 차를 아, 채우다니. 어, 그러니까 21살 때부터 병특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음,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보안 솔루션을 외주로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만든 사람입니다. 아, 불평하는데 돈 주면 나 요즘은 공부도 안 한다고 그냥 하루 종일 게임한다고 서비스 개발을 할 게 없으니까 공부할 게 없으니까 어찌 살았습니까? 요즘, 되게, 일단, 전에 하던 때보다는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코테도 자네가 그 항상,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 백엔드를 공부하잖아요. 일단 네네네. SQL 시드에 내가 이거 외주는 그러니까 일단 넣으면 합격은 시켜주겠다. 접대는 한번 해가지고 받아냈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근데 사실 클라우드 경험을 쌓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뭐 그래도 네. 인프라 엔지니어나 이쪽 보안계통은 이제 개발자랑 다르게 5년 이내의 연봉이 이제 아니다 이건 적으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좀 좋겠다. 이게 전략을 네네. 전체적으로 다시 재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언제나 전략 기반 드리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음, 체계가 있어야지 체계가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땅땅땅 대응하면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불필요한 행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통 전략이 깨지거든요. 어, 일단 일단 이거 한번 녹화를 한번 해볼까? 이름 지어봐요. 그냥 이거 아, 그 변경해달라 말씀이신가요? 자네 본명이 나올 수가 있어. 이거 아, 네. 잠시만요. 이거 영상 올리기 귀찮아가지고 이거 한번 녹화를 해가지고 한번 올려놔야 되겠다. 이름 바꾸기가 뭐였지?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바타 선택 이거 되지 않나? 일단 예, 바꾸긴 했는데, 네. 일단 이것도 이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다른 데서 옮겨놓고 내가 네. 옮겨줄게요. 네네네. 일단 현재 상태가 현재 상황을 명확히 해야 돼요. 현재 상황. 현재 상황은 일단 탑티어 개발자들은 당연히 부업으로 학생 가르치고 이런 것들 다 하거든요. 근데 네네. 그 탑티어 개발자들도 지금은 이제 자기네 엘리트들을 키울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네. 이제 그렇게 점검을 했어요. 엘리트도 취업을 못하는 상황. 네. 이게 정의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음, 기본적으로 원래 취업을 했던 지난 호경기에 취업을 했던 게 뭐냐면은 테크 기업과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기업 있는 이제 그냥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 서비스업. 그럼 여기서 상대적으로 왜 개발자 연봉이 올랐냐면은 미국을 기준점으로 하면은 저쪽에 이제 뉴욕에도 퀀트니 뭐니 하면서 개발자를 뽑고 네. 실리콘밸리에도 개발자를 뽑고 그 네. 다음에 지금 요쪽에 그거 제조업계도 개발자를 뽑았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음,
근데 그렇게 따져도 데이터 분석하는 거 아니면은 수요가 대부분 다 그 어느 정도 공급이 차 있을 겁니다. 네. 공급이 차 있고 이번에 실리콘밸리도 대량으로 해고한 거 알죠? 야노자도 좀 잘 네. 나가는데 야노자도 지금 정리해 보려 했거든요. 네, 들었어요. 에카라쿠베 토당야에서 야노자도 정리를 했거든요. 예. 예. 야노자도 정리를 했는데 이게 10년마다 오는 개발자 불황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자 네. 불황기라기보다는 경기 침체 때마다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긴 한데 그럼 지금은 이제 비어 있는 데들을 들어가야 돼요. 비어 있는 데가 뭐냐? 첫 번째는 이게 버네로 데이터 분석은 왜 비어 있냐면 이게 그 정확히는 워터폴이 비어 있는데 보통 많이 가봐야 데이터 분석가들 통신사급 정도까지 테크 기업은 클라우드 시스템이 다 돼 있고 거기에 더럽지 않은 이미 정제가 된 데이터가 있는 데 가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면 되니까 그쪽으로 주로 간단 말이에요. 반대로 네네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퀀트를 한국에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예. 음, 그래서 워터폴로 가는데 워터폴 제조업은 안 가요, 원래. 제조업은 안 가요. 안 가. 원래 안 가. 근데 이제 미국으로 치면 텍사스 같은 거죠. LG니 삼성이니 안 네. 가요. 이게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워터폴에서 시작한 사람 실력 10년 차 돼도 진짜 부족합니다. 네. 실력이 어떤 식으로 부족을 하냐? 우리가 이제 정제된 무언가를 첫 번째는 기술적인 게 실제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그거 분업화되어 있으니까. 네네. 워터폴 같은 경우는 탑티어급 연구소격이 있거든요. 여기 사람들만 뛰어나요. 그게 음, 워터폴이 운영되는 방식이야. 그 네. 밑에 분열돼 버리면은 그 밑에 이제 그 메인급이 아닌 쪽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제 그 잘 안 돌아가요. 이게 사실 회장님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치로만 음, 올라오는 애들 있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는 네네네. 있는데 각각의 변화 속도도 좀 다르고 어느 정도 그게 있었어요. 이전에는 채용을 이렇게 많이 유지를 하면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견제를 적당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의 전략이 지금 스타트업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채용을 이 정도로 네네. 많이 하고 사회가 커지도록 많은 기여를 하는데 설마 우리를 견제를 할까 하는데 플랫폼 국감 유행을 한번 타면서 그때부터 일단 사람이 많이 잘렸지. 그러다가 침체가 음, 오니까 지금 원래 테크 기업 채용은 네이버랑 카카오가 여기 신입 채용을 해주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창업하려고 탑티어들이 뛰어들고 그렇게 해서 순환이 도는 구조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순환 구조가 지금 깨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요건 핵심은 음, 탑티어 빅테크 회사에서 신입 채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스타트업 팀장들이 다 요로 다 몰려 있어요. 특히 네. 국감하고 좀 거리가 먼 라인 같은 데 몰려 있고 네이버는 아예 그냥 엎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 출신을 대표로 세워 놓은 거고. 뭘 네. 이제 지금 아직 확장 안 할 거라는 뜻이에요. 음, 확장 안 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워터폴을 안 간 이유는 워터폴은 탑티어를 가지 않는 이상 실력이 10년 차가 돼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게 음, 어디 이직을 못해요. 나중에 되면. 좀 이제 네.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받아들이면은 초창기에는 들어갈만 한데 어느 정도 이래저래 다 겪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못 들어가요. 그럼 왜 워터폴이냐? 이거 워터폴을 정확히 나눠야 돼요. 워터폴 제조업입니다. 워터폴의 탑은 IT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융권이에요. 네. 그래서 금융권은 원래부터 연봉이 높지만 금융권 개발자 실력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 금융권이 상당히 비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금융권도 케바케입니다. 저기 제2, 네. 제3 아니면 뭐 조합형 금융 있잖아요. 네네네. 그 금고라든지 아니면 네네네. 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데 가면은 관리 업무죠, 관리 업무. 네.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외부의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 클라우드도 그런데 MSP 경험을 못 쌓아보면 사람은 실력이 딸려요. 네.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이쪽은 아예 전문 업계니까 보안 업계 경험을 못 쌓고 처음부터 담당자를 한 사람들은 실력이 딸려요. 네. 예, 그게 근본적인 문제점이거든요. 요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요.
워터폴에서 일하는 실력이 좀 딸린다는 경우 이거 분업이 되니까 스타트업 정도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거 데이터를 보고 아니 그 회계도 기본적으로 알고 데이터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인력도 짜고 인력 예산도 짜고 어느 정도 그런 게 확 당겨지거든요. 사업 재능도 나오고 이게 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제너럴한 격자형 인재가 필요한 건데 격자형 인재가 필요한 건데 워터폴 제조업에서는 이제 한 가지 파트로만 분업이 된 것도 있는데 그 반복적인 일만 잘하는 거야. 음, 네, 요게 그거랑 비슷합니다. 새나 물고기가 그게 지능 지수가 높지 않은데 뭐 단체적으로 잘 움직이잖아요. 네. 그거 사실 단순한 규칙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네네. 워터폴에서는 위에서 이제 그 방향 결정하고 이런 사람 아니면은 대부분 밑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땅 정하는 거예요. 그 워터폴은 CPU와 TPU만 있고 중간에 GPU가 없어요. 음, 네, 완전 초전문적인 거 한 분야. 그 다음에 밑에 완전 범용성은 넓은, 아니다, 범용성도 안 넓은 것 같아요, 요새는. 너무 분업해야 돼요. 그거를 요즘 이제, 너무 변화가 적다 해가지고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그 네. 전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애플이 있으니까. 애플은 약간 네네네. 기능형 조직으로 다 돌아가는데 약간 워터폴 스타일인데 하다하게 하면서 잘 돌아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워터폴 제조업 기업들이 애플이나 이제 전래 또 이제 공장으로 돌아간 테슬라도 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원래 음, 한국같이 지식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곳은 외국에 이런 이거 좋은 거 있네. 우리도 이거 천천히 이거 바꿔가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제조업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노려야 되는 게 뭐냐? 요거랑 금융권이 일단 첫 번째. 이게 사실은 네. 이게 본토가 여기에요. 원래. 아, 원래 IT의 본토가 금융입니다. 그 금융 보안 네네네. 솔루션이는 금융 솔루션이 이런 거 경험해보고 금융권에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런 거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본토가 여기입니다. 본토가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음, 그거는 경기 호경기 때 살짝 발 들였다가 빠져나오는 거고. 네. 예, 본토가 여기입니다. 본토. 예. 음, 뭐 월스트리트라는 거지. 음, 미국으로 치면 네네네. 월스트리트라는 거죠. 원래 실리콘밸리가 아니었어. 캘리포니아가 아니었어. 본토는 금융권이었다. 근데 네. 아마 다음에 메타버스나 이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제 요쪽에 근데 요쪽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은 원래 엔지니어 입장에서 좀 안 좋아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경력으로 이직을 해서 이런 경우가 더 낫긴 한데 처음부터 시작하면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지 못해요. 물론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네네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공채를 준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네. 공채가 이전 공채랑 좀 달랐어요. 첫 번째는 오픽은 다 똑같고요. 오픽 네. 점수는 똑같고 자네에게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그 자네에게 필요한 게 이제 코테 준비를 이제 자료 구조를 원래 익힌 거는 그 자료 구조 때 코테를 잠깐 했잖아요. 원래 정석적인 게 그 네네. 뒤에 알고리즘 과정자가 이제 다 있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 코테를 준비시킨 이유 자체는 이제 그 언어를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 그게 자료 구조예요. 네네네. 예, 그 자료 구조를 기반으로 다른 언어를 바꾸는데 2, 3주 정도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적응할 수 있고 음, 나중에도 입사하고 난 다음에 언어의 주도권이 계속 바뀌고 점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은근히 착각하는 게 스타트업에 들어 서비스를 개발하면 뭔가 그 잘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보통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작게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나처럼 그냥 카페나 블로그에 시작해서 거기서 그냥 어플리케이션 하나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거 저기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파이썬 장고 갖다 붙이거나 이런 게 스타트업이 많거든요. 네네네. 나머지는 데이터로 의사결정하는 프로세스를 가진 거고 생각해보면 네. 그렇게 대용량 개발, 뭐 거대한 서비스 개발 이런 거 안 하죠. 네. 실제 어마어마하게 기술력이 필요한 서비스 개발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유통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쿠팡처럼 아예 상거래가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어마어마한 저런 시스템 운영한다거나 그런 데 많이 쓰이는 거지. 음, 예. 그런 데 많이 쓰이는 거지.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테크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네네네. 예. 아, 그 서비스 개발은 찾으면 다 나오고. 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일의 수단과 일의 목적을 상당히 착각을 하면은 꼬입니다. 그냥 기술을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자꾸 기술자 주제에 과학자 흉내를 내려고 한단 말이지. 정작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왜 하드웨어 흉내를 내려고 하냐고. 효용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네. 한정된 금액과 자원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술을 쓰는 이유 자체가.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추가가 될 거고 이번에 정보 처리 기사를 인프라 애들 쪽 보안 쪽 애들에게 치게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이게 코딩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C, 아, 자바, 파이썬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니까 내가 파이썬 네네네. 하나 뚫으면 되는데 자네는 어차피 우리 스타일에 따라서 파이썬과 자바를 뚫었으니까 C 자료 구조 정도만 좀 준비해서 하면은 정보 처리 기사 취득하는 데는 없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네가 가지고 있던가? 전 이번에 땄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이번 개발 과정 실기로 학생들의 땄습니다. 입장에서는 오, 문제가 쉬워졌어. 상대적으로.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게 어렵지 않았던 인프라 것 과정 같아요. 학생들에게 어려워진 거지 개발 과정 학생들에게 문제가 쉬워졌어. 네, 야, 맞아요. 이씨, 우리 보고 그럼 정보보안 기사나 따라하는 건가?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왜 내가 보안 네네. 쪽 취업하는 애들에게도 정보보안 기사를 취득하지 않게 하냐면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보 처리 기사의 이 코딩이 늘어난 방향이 마음에 들긴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긴 해야 되고, 인프라나 보안 쪽 애들도 그 코딩을 제대로 하는 게 뭐 좀 늦었고, 사실, 업계 스타일에서. 음, 근데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보보안 기사가 기술사가 쏙 들어갔어요. 아, 네, 우리가 원래 우리 쪽에 원래 공무원 출신도 있었잖아. 근데 그 담당하던 사람이 정보보안 기사였거든. 코테 멘토가 그거 원래 담당하는 사람이었거든. 네네네. 기술사가 쏙 들어갔어요. 게다가 지금 현재 아, 그거 세금 줄인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거에 IT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알 거야. 그 R&D 예산 이거 왜 줄이는지. 일단 부채 음, 많은 것도 있는데 이게 쭉 까놓고 말해서 가통부 있잖아요. 예산 예전에 배정을 할 때 그런 거 있어요. 이거 돈이 남네? 그럼 저 기업에 이거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이건 꽤 많아요. 근데 네. 학계가 반발하는 거는 이제 대학에 박사를 취득하면 오히려 취업이 안 됩니다. 그거 알아요? 직장인 아니, 다니면서 박사 취득한 사람들은 원래 그냥 정부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여러 프로젝트 하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생으로 박사 나온 사람은 취업이 안 됩니다. 교수 일자리가 한도가 있잖아.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네네네. 되냐면 기본적으로 일반 대학원 석박사를 취득하면은 정출연이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대학이 기본적으로 야간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정부 연구 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받으면은 뭐부터 하냐면은 이제 그 야간 학과를 폐기하고 이제 연구로 넘어가게 돼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이 이제 2009년 이후 서브프라임 이후부터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하냐 민간 연구소가 정부 연구소보다 더 돈을 많이 받는 시스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뭐 기본적으로 음, 이제 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거기에 후원을 하는 거죠. 물론 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 연구자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너무 친기업적으로 변했다. 거기에 대변하는 입장이 되었다. 연구자는 이제 정치권에 영향을 좀 미치니까 교수들이나 네. 이쪽은 그런 여론도 있긴 있는데 저거 다 알지 뭐 과통부 돈 남아 도는데 거기서 갈라먹는 거 꽤 있다. 다 알지 뭐 정부 사업은 기본적으로 부패가 이런 식으로 만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70년대에 개선을 한 거예요. 케인즈의 최대 음, 단점이 원래부터 정부 로비형 부패가 많아진다. 이게 최대 단점입니다. 음, 돈이 이제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이유 자체가 여기 이권단체나요. 사실 그거 우리 출산율 정책 그것도 돈 왜 그렇게 많이 쓰이냐. 근데 그거 사실 이권단체 이렇게 다 걸려있고 거기에 반발하니까 나온 거예요. 음, 핵판으로 과학기술 발전한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 없다는 게 딱 러시아나 이런 데잖아요. 러시아나 이런 데 우리보다 음, 과학기술 높아. 근데 잘 사는 데가 없잖아. 네. 그게 이유 자체가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 정부 돈을 투자해서 다이어트 약 만든다. 그래 돼요? 세금 투자해가 다이어트 막 만든다 하면 사람들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안 된다. 미쳤다고 할 거죠. 이 네, 새끼들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뚱뚱한 사람들이 갑자기 째려보면서 너 때문에 세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죠. 보통 이제 지금 네, 다이어트 약 이렇게 나오는 게 당뇨병 연구하다가 기업에서 우연히 이렇게 나오는 이런 민간 연구소 기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주도권이 원래 민간 연구소 쪽으로 넘어갔고 정부 쪽은 이제 그거 군사 연구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같은 건 아예 군사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민간 연구로 넘어갔고 예. 음, 그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정부 프로젝트 수주에 따라서 빅테크가 서로 엄청나게 경쟁을 합니다. AWS 음, 애저가 이번에 제다이 프로젝트에서 엄청나게 하다가 너무 잡음이 크니까 아예 그냥 컨소시엄으로 간다. 여러 회사 동시에 간다. 애저 승인한 거 그만하고 한 번 그거 수주 받을 때마다 일단 대법원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네, 너무 임팩트가 크니까. 예. 근데 지금 현재 그래서 전부 그 민간 연구소 스타일이거든요. 네네네. 국가 연구소나 아니면 학계 연구소 요쪽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아인슈타인이 사회주의자였냐면은 연구비 그냥 정부에서 원 없이 타 써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근데 이 자식 맨날 하루 종일 하루에 4시간씩 바이올린 키던 애잖아. 아인슈타인 툭 까놓고 말해. 툭 까놓고 말해가지고. 그거는 국가 간에 대립하고 싸울 때 군사 기술에서 핵무기 만들 수 써먹을 수는 있는데 경제를 발전시키는 용도는 아니었죠, 사실. 음, 그래서 우주선 쏘고 난 다음에 돈 없어가지고 고생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국방비 그만큼 유출한 거 어느 정도 써먹을 땐 있어가지고 베트남 전쟁을 무리하게 참전하고 명분 없이 그 명분 없이 참전했다고 그, 그 사람들 그 책 쓴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 책 쓴 사람들 내가 석사를 갔는데 베트남 전쟁을 회피하라고 해서 석사를 갔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 우리나라로 치면 이아이씨 이런 미국에서 그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 진짜 솔직히 명분 없는 전쟁이긴 했거든 베트남 전쟁이. 사고 좀 많았고 뭐 여튼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 뭔 일이 날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돈 나가는 거 줄긴 줄여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음, 세금 때문에 날이 갈수록 고사를 힘들어질 건데 문제는 저기서 또 이제 개인적인 우려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규제 개혁이 안 된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 규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네. 미국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기술이 발전하고 시행착오 경험해보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돈 풀려도 아, 돈 풀려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AI 연구도 전 세계 몇 군데 하는 데 없는데 네이버만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음,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하여튼 그래서 자네는 공채를 준비해야 된다. 그거 안 되면 이제 네. 보안업계로 그 넘겨주는 지금은 이제 부족한 비어 있는 일자리를 따지면은 첫 번째는 여전히 이제 인프라나 보안은 원래 하드머니로 돌아가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 클라우드 경험을 쌓는 게 최우선이고요. 전부도 네네네. 말했듯이 우리는 그냥 클라우드 퍼스트 그리고 보안이랑 개발이랑 인프라 보안을 합치는 겁니다. 우리는 합친다기보다는 이것들에 대한 격자형 인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올라가려면 격자형 인재가 되어야 돼요. 음, 네. 그리고 네. 비어 있는 걸 번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그 워터폴 금융공동체 이거는 뭐 비어 있는 걸 번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이티브 개발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어떤 거냐 보안 솔루션 개발 같은 거예요. 요거는 성향 맞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래 못 해먹어요. 못 해먹는 음, 것도 있고 이게 올라가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데 이거 뭐냐 C10%랍니다. 배포 문제 때문에. 번외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개발은 넘쳐흐릅니다. 이 자리 네. 넘쳐흐릅니다. 이 자리 이건 인베디드 계통. 어셈블리아나 C10++는 요즘은 파이썬 자바도 이거 필요하다고 조금씩 나오긴 하던데 그건 아직 주류는 아니고 어, 네네네. 어차피 우리랑은 좀 거리가 먼 계열이에요. 네.
거리는 이거는 성향 맞아요. 이거는 정답은 이제 방법이 없는 찾아서 안 나오는 그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이거 서비스랑 네이티브 개발 이거 섞이는 경우 그 안 섞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 배포 문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저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라이브러리 써먹을 수 없고 새로 해야 되니까 생으로. 예.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퀀트 같은 거 하려면 외부에 이제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다 이제 크롤링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예. 물론 미국 월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서버 안에 장기간으로 쌓여있는 30년, 50년의 경험치에 하나의 거대한 머신을 만들어 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 이제 뭐 정부기관 투자하는 이런 회사 들어가면 정부기관 그걸 배워봐야 소용없어. 왜?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생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생으로 만들어야 될 경우도 생기고 새로운 거 튀어나오면 음, 골치 아프죠? 네. 네이티브 개발이 이런 겁니다. 이런 배포 문제가 있어요. 네. 막 쓸 수도 없어요. 보안 솔루션 보통 개발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써가지고 음, 거기서 무슨 문제 생기면은 이게 진짜 메모리 문제를 엄청나게 발생을 시키는데 솔직히 고인물 개발자들이 이쪽이 더 많잖아요. 네. 언젠가는 만들긴 만들겠지. 언젠가는 음, 바뀌긴 바뀌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네. 일종의 서름입니다. 시장이 적어서 지식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의 지식 생산 방식은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건, 근데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돈 투자해가지고 지식을 뭔가 선도적으로 생산해서 전 세계에 뿌렸다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네, 다른 나라 거 분해하고 분석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 적용해보자 식이지. 안 그래요? 네. 네, 보통 지식을 활용하는 국가죠. 그 지금의 지식을 생산하려면 민간 산업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한 데 도전하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리고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변의 대학들이 보통 공대 순위가 높아요. 급속히 높아져요. 실리콘밸리가 음, 발전할수록. 아, 왜냐면 주변 대학 인력 채용하는 것들은 거기에 연구비 투자하고 거기 기반을 연구를 하니까. 예. 근데 한계점을 지금 거의 우리나라 성장 방식의 한계점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뭐 근데 뭐 사실 똑같지 뭐. 옆 나라 일본도 똑같죠. 네. 쟤네들은 엄밀히 말해서 지식 생산국에 가까운데 쟤네들 제조업 기반 지식 생산국이잖아요. 그것도 그 노벨상 받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자기 혼자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부보다는 이제 민간에서 돌아가는데 걔네들은 진짜 제조업 기반 연구소. 이게 시장 규모의 문제예요. 시장 규모의 문제. 금융이 얼마나 발달하고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고 음, 결국에는 문화와 사회적 문화적 한계점인데 그래서 자네가 일단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는 거 어쨌든 개발자 입장에서는 처리 기사가 더 쉬워졌어요. 어우 씨 이제 뭐 필요한 거만 외우고 원래 하던 거 하면 되네. 맞죠? 편해졌죠. 근데 맞죠? 뭐, 코딩이 많아져서 저도 시험 치되 그렇게 네. 괜찮게 이게 합격했던 것 지금 같아요. 인프라만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8명 중에 성실한 애들인데 7명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좀 갑자기 아, 바뀌었어. 음, 그래서 내년에는 따로 코딩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뭐, 과정을 좀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아, 코딩 파트 거의 안 보고 들어갔는데도 되긴 했어서. 그럼 개발자 하는 애들에게는 쉬우니까 그게 딱 자료 구조까지만 네네. 듣고 난 다음에 뭐 자바나 파이썬 자료 구조 정도 듣고 난 다음에 자바나 C 영역은 금방 어느 정도 대응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보고 네네. 우리는 이제 인프라 보안은 그게 메인이 아니니까 네네네. 사이드를 뒤로 밀어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네. 그냥 암기가 좀 잘 되는 애들은 정보 보안 기사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이제부터. 정보 보안 기사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암기가 좀 잘 되는 애들은. 그러니까 네. 신기한 거 있거든요. 분명 모이에킹은 소스 코드 분석이나 이런 거 엄청 할 텐데 희한하게 개발 가르치면 개발 잘 못하는 애들 많아요. 아, 네, 딜레마죠.
딜레마죠. 이게 네. 개발이란 게 엄밀히 말해서 성장시키는 방법이 살짝 다르긴 해요. 음, 살짝 다르긴 한데 뭐 그래봐야 대부분 크게 다르진 않고 대부분은 기본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방식이 모든 성장하는 방식이 배우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과학계의 문제점이거든. 네. 저걸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야. 자기네들만의 이제 그걸로 계속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거 하느라고 사람들 파산시키고 세금을 무한정 넣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게 문제점인데 그걸 이제 갈아치운 게 이제 금융자본주의죠. 근데 기본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해석을 해요. 기본 네. 지식은 그럼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얻는 게 많습니다. 이게 정보죠. 아,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이죠. 여기까지가 딱 서비스 개발이에요. 근데 이제 아, 주변에 있는 정보를 이제 어느 정도 해석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보였어요. 이제부터 새로운 것들을 해봐야죠. 대충 뭐 코테 멘토가 이제 웹 ITC로 나한테 가끔 하는 말이 빚은 너무 느려요 하면서 웹 ITC 그쪽 전문인데 빚은 너무 느려요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반 기술 연구해가지고 좀 더 규모가 큰 거 혹은 또 좀 더 깊은 거 이런 것들을 혹은 또 크리티컬한 문제 대응 이게 시니어들이 흔히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예. 요것들 하면서 하고 거기에 또 현실적인 그 금전적인 제약이라든지 인력적인 제약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갖다 쓸 것인가. 네. 비즈니스가 가는 방향은 요런 방향이거든요. 정확히 말해서 연구원이 아니라. 네. 그리고 사람이란 건 기본적으로 또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한 걸 네. 당연하게 안 하는 존재입니다. 네. 인간은 이것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꼭 하는 존재예요. 이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무언가 있어요. 절대 하면 좋은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 절대 하면 좋은 거야 플러스 알파겠지만은 절대 그 하면 안 되는 것만 안 하면 된다 하는 걸 꼭 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존재야. 인간은 음, 당연한 걸 당연한 대로 안 하는 존재예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빡셉니다. 음, 그래서 내가 계속 부지런 꾸준히 성실. 그래서 네. 딱 이런 느낌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기존에 모든 게 어느 정도 반복화돼 있으면 정형화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생각할 때 그게 능숙해졌다가 필요가 없어요. 네. 익숙해졌다 생각할 때 거기에 10%씩 매주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다른 거 다 고정시켜 놓고 이거 10%만 바꾼다. 아, 요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다 보면은 거의 뭐 한 3년만 지나도 엄청나게 실력이 달라집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기초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계통이 늘어나니까 인프라나 이런 계통. 네. 네, 늘어나니까. 자, 그럼 정보 처리 기사 있으면 됐고 AWS 어소시에이트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직 없습니다. 요거는 개발자니까 데브옵스 방향으로 가세요. 그래서 네. 자네는 요걸 타세요. 디벨로퍼. 디벨로퍼. 아, 네네네. 네, 그래서 데브옵스로 가세요. 네. 저게 이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현대판 이거 인형 눈붙이거든요. 자동화처럼 보이는데 사실 자녀들 어느 정도 CI/CD 봐면 알겠지만은 수작업 자동화에 가까운 배포가 자동화인 것 같은데 약간 수작업에 가까운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네. 야 이거 직접 다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말만 네. 자동화지 자동화 시키는 전담 사람을 하는 집어넣은 분업화된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현대판 인형 눈붙이기입니다. 네. 저 어떤 의미에서는 네이티브 개발보다 더 괴랄할지도 몰라요. 네. 방법은 다 나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직접 해야 돼. 저희가 해킹을 많이 당합니다. 그 보안 로고 보니까 저쪽에서 많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요새는. 뭐 여튼 우리는 데브세옵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쪽 방향으로 파보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은 이제 일단 개발 좀 해보고 채용을 그렇게 길게 끌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네네네. 정도 정리가 끝났다 싶을 때 취업 활동하고 안 근데 바로 보안해서 넘길 거예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클라우드 좀 해보면서 네트워크나 기초 가르치는 건 금방 되거든요. 네네네. 예, 실제로 예전에 개발자 출신 보안 전문가 학생들 좀 있었으니까, 네. 예, 개발자 출신 보안 전문가로 전직한 학생들도 있었으니까. 음, 예, 유튜브에 보면은 가끔 댓글 이런 거 달리는데 SI나 이런 쪽으로 첫 취업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달리는 데 있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SI는 한번 코딩만 죽살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제대로만 날 잡아서 돈 써서 배우겠다 하면은 성장시키기 그러니까 경력으로 성장시키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어차피 경험의 문제잖아. 그거를 한번 네. 잡아가지고 그 기반 베이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중급까지 그냥 뭐 따로 가르쳐서 시키기도 되게 쉽거든. 회사에 들어가면 네네네.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SI 들어가면 뭐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문제는 대기업은 그렇게 죽살이 코딩을 안 하잖아. 네. 누구나 코딩 안 하잖아.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하잖아. 네네네. 하다못해 테크 기업처럼 새로운 거 주거라 분석하고 해서 그 새로운 거 도전해보고 신규 프로젝트 계속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이게 진짜 실력이 안 늘어요. 심지어 분업까지 엄청나게 되어 있어서 대기업은 답이 없어요. 게다가 대기업에 보통 처음 시작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좀 오만해집니다. 아, 예, 그거랑 똑같아. 이게 대기업 구조가 기본적으로 탑다운 구조의 복종 구조기 때문에 그 강약 약강 이거의 구조잖아요. 아, 군대잖아요, 군대. 원래 네. 이게 군대에서 온 조직이기도 하고 원래 전쟁 문화 시대에 나왔던 조직이잖아요. 군대잖아요, 군대. 음, 네. 그래서 강약 약강의 성향이 누적이 돼가지고 그게 상당히 성향이 큰데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게끔 기준점에 따라서 단순한 작업을 반복해서 좀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기서 네. 큰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가장 못 됩니다. 최근에 그 아는 누나 있는데 그 누나가 한 25년 보안 전문가거든요. 네. 네. 웬 이제 그 탑 대기업 출신 10년 차를 받았더니만은 자기가 10년이나 이걸 했는데 자기한테 이제 그 회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하라고 하는 곳은 처음 봤다. 아, 아, 너 나가라. 이거예요. 예, 그 한 20년 차 넘으신 분들은 있잖아요. 네. 감정 소모 안 합니다. 바로 해고입니다. 아, 바로 해고입니다. 못하면 나가. 감정 소모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늙어서 네. 감정 소모 안 합니다. 그분들은 못하면 나가요. 네. 예, 그분들은 심력을 절대 소모하지 않아요. 절대 자신에게 심마가 튀어들어올 그런 여력을 주면 20년은 못 버텼어요. 한 20년 넘으신 분들은. 음, 요새 유튜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튜브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위태로운 거 많이 느끼는데 경기 침체 안 겪어본 개발자 애들이랑 그 네. 다음에 개발업계 떠났던 예전 개발자분들이 이런 말이에요. 실력 있으면 무조건 뽑는다. 그건 재현성이 없잖아. 음, 첫 번째는 이게 네. 호경기에도 안 통해요. 실력 있으면 무조건 뽑는다. 이거 재현성이 없잖아요. 네. 실력이 그 정도로 엘리트급이었으면 애초에 너한테 그걸 안 물어봤겠지. 음, 이걸 당연히 당신도 1년에 그 200%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야. 뭐가 달라? 아, 당신도 1년에 투자해가지고 200% 수익 낼 수 있는데 이거 말하는 거야. 뭐가 달라? 그 누구나 다 되냐고. 네. 근데 물어보는 사람의 상황은 그게 아니니까 나는 어느 정도 취업할 수준에 준수한 정도 그냥 뭐 내가 기본적인 CPU 정도는 수행할 수 있는 부족하지 않은 정도 여기까지 네. 한계점이거든요. 일단 그리고 그 음, 단계부터 거쳐 나가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고 5년 넘으면은 네. 내가 커리어 컨설팅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위쪽에 필요한 이 영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은 기회를 여러 가지 얻을 수 있게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기초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기껏 네. 해봐야 저기에서 뽑는다다 저기 좋은 회사니까 지원해봐 이 정도밖에 없어요. 5년 넘어서 네. 내가 어떻게 그 후배들 돌보고 이제 스스로 사람으로서 더 큰 사람이 돼야 될 시기지. 육성 끝났어요. 그 정도 됐으면 완성도 끝났어.
이제 알아서 네. 개척해야 될 때야. 다른 사람 육성에 BOB 정도 되면은 이제 10년 차 정도, 아니 7, 8년, 5년 정도만 돼도 BOB 정도 멘토에 먹어요. 네. 멘토는 있잖아요. 차장 넘어가신 분, 한 10년 넘으신 분들은 일하기 바쁘고 체력 없어가지고 멘토 안 해요. 근데 그거 넘어서도 멘토 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체력이 어마어마하신 네.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 나이가 이제 한 50대 넘어서도 이제 나는 이게 부딪힐 것이 필요하다면서 한 A잡 돌리죠. 원래 내가 일주일에 최소 80시간에서 100시간을 일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60시간밖에 일 안 하네. 너무 심심해가지고 좋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거 따라하면 죽습니다. 네. 예. 주에 80시간, 100시간 일하셔야 되는 분들, 그 보통 사람이 따라하시면 죽습니다. 뭐 여튼 이게 지금 이제 전체 잘못 퍼지는 정보들이, 잘못 퍼졌다기보다는 좀 위험한 정보? 이게 재현성이 좀 네. 떨어지는 정보죠, 정확히는. 대중한테 모두 네네. 써먹지 못하는. 이게 세 가지가 네. 있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후배들한테 뭐 이야기해 준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말하거든요. 네가 인생 책임질 수 있으면 그 말하라고. 음. 엘리트는, 그러니까 준수한 인재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원래 그냥 그 사람이 꾸준히 더 하고 노력을 더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재능빨도 있지만은 재능보다 더 넘어서는 게 운빨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자기가 그거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처음에 해서 왜 MSP부터 시작하면은 엔지니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넓은 아키텍처랑 어느 정도 정형화된 아키텍처가 이거구나. 그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다른 회사 갔을 때도 내가 이걸 기준점으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보강해 나가고 내가 만들어가면서 경험을 좀 해봐라. 막 이런 운빨이 있어야 돼요. 음. 회사를 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장 기반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장 네. 기반에 대한 기회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올라갈 수 있는 건 안 올라갈까요?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음. 올라가고 거기서 최대한 확률을 높일 수는 있어도, 예, 그 확률을 높이는 것과 외부의 기회가 같이 오는 운빨이 같이 있어야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게 재능에 관련된 부분이랑은 좀 다른 종류예요. 네. 왜냐면 여기는 여기는 프로의 세계니까 아마추어는 재능만 있으면 되는데 프로의 세계는 강함을 겨눠야 돼. 음. 얼마나 버티고 네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산성을 커버할 수 있는가. 즉 다작은 재능인데 글 하나 잘 쓰는 거는 어쩌다 한번 걸릴 수는 있어도 많이 써가지고 그 중에서 확률을 되게 높이는 거는 강함의 문제입니다. 강함의 문제. 네. 아까 20년 차 누나 있잖아요. 네네. 25년 차 누나. 그 누나 프로젝트 7개 동시에 돌리고도 칼퇴하거든. 혼자서. 어. 혼자서. 예, 저기 한 7, 8년 차 대리인가? 어제 그거 와가지고 프로젝트 하나 돌리는데 야근하고 일주일 동안 야근했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불평한 거 보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게 윗사람 진정은 몰라요. 원래 평생 이제 도전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 그거 25년 정도 네. 된 사람이라 여기서 요즘 이제 옛날에는 문제는 들어와서 배우겠다는데 요즘 이제 워라밸이 많잖아요. 네. 예, 그것도 진짜 문제거든. 그게 사실 건강에 좋은 음. 것도 아닌데, 예, 네. 워라밸 많으니까 그게 또 문화가 퍼져가지고, 제가 아까 말했죠. 20년 차는 심력 소모 안 한다고. 네. 나가라, 어떤 식으로 나가게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 오래되면 그 20년 차를 놓치느니 여기 아래 티어를 없애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인사팀이 사전에 제거를 합니다. 사전에 제거를 합니다. 야, 미리 말하지만은 주니어 때는 덕목이 복종이에요. 최소 1년간, 음. 길면 3년. 그 재능에 따라 네. 자기가 이제 지적 능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 1년은 복종이. 내가 뭘 알아야지. 근데 사실 배우고 들어왔다고 해봐야 사실은 칼질하는 것도 모르거든. 네. 단 한 가지 동작도 못 하거든. 그 주니어 때는 그냥 복종이. 내가 누구 밑에서 있는 성격이 아닌데도 나도 1년 동안 복종을 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1년 동안. 음. 1년 안에 그거 다 마스터하고 더 배울 게 없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내 걸 하나씩 확장해서
그 시스템 자체를 장악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음, 장악돼가지고 지금 나온 게 이거예요. 나 나오고 난 다음에 보안국 비디오 제대로 돌아갔는데 몇 군데 없잖아. 그거 내가 유행시켰거든, 무한국 비디오. 어, 그때도 개발자였어요. 비전공자, 전공자 다. 와, 아, 저긴 너무 군집이 많다. 예, 보완해야 되겠다. 그 보안만 판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진짜 아유, 면담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녹화를 하니까 유튜브 방송하듯이 스타일이 나오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했다가 일단 다시 이제 천천히 얘기. 아, 이름이 네네. 나와버렸다. 성은 안 나왔으니까 괜찮겠지. 네. 다시 한번 집중을 하자면은 내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픽과 코테 준비 그리고 AWS 디벨로퍼 요거 정도는 사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사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주면 좋고 뭐 이제 그냥 특정 회사별로 맞춰서 여기에 취업 준비한다 이러면 좀 그 할 네.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게 그렇게 매달릴 정도의 회사는 또 아닙니다. 아, 처음부터 시작하면 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옛날에 이제 뭐 신한계열 금융권이 이제 금융권에서 넘버원이거든요. 그쪽에 몇 명 보냈어. 네네. 대체로 대체로 그 5년 차 정도 되면은 역전당해요. 한계점이 명확해요. 음, 이게 원래 금융권도 고점이 높아서 하는데 원래 지금은 외부 네트워크로 이직해서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경험 쌓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임원 달고 이런 상태라서 이게 옛날처럼 안 들어요. 그리고 금융권도 이제 그게 다 깨졌고 원래 금융권은 네. 공채 출신 이런 게 없긴 했지만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핵심적인 거는 그렇게 공부를 할 바에야 그냥 실제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영어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더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요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기본은 다 됐거든요. 웬만한 새로운 직업, 개발 계통의 새로운 직업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이제 다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머지 정보의 문제니까 새로 나오는 거.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로 잘 정리하고 내가 어느 정도 개인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 해보고 그건 정보의 문제고 그럴 거면 차라리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자체를 늘리세요. 그냥 영어를 하라는 거예요. 요새 네. 요새 BTS 덕에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인상 좋다며 여자들한테 외국인 여자들한테. 근데 자네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성실하고 이런 내면이 훌륭한 사람은 어, 충분해. 감사합니다. 사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수업 정리랑 챌린지 시키는 거. 네. 저런 거 하루에 꾸준히 하는 게 뭐 있어? 저게 보통 슈퍼휴먼 만든다고 유튜브에서 맨날 떠드는 저 내용이 저거잖아. 네. 자기가 목표 정해서 그날 목표 실행하고 그냥 2주 안에 그냥 기간하고 매일매일 이제 글 써가지고 이거 공부하는 거 정리하고 그러면서 일하면서 하고 이게 흔히 말해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슈퍼우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기본기잖아.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음, 방법. 어, 네. 이런 게 이제 내면이 훌륭한 사람들인 거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몇 음, 명 없어요. 아, 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있어요. 절대 누구 밑에 있진 않는다. 야망이 커서. 이 아는 게 많을수록 야망이 크거든. 습관이 더 되면 될수록 야망이 절대 누구 밑에 있지 않는다. 그건 내가 대체로 봤는데 연애를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뭘 네. 좀 내려놓는 이 야망을 좀 줄여놓는 요 애들 연애를 잘해. 연애를 잘해. 야망을 좀 줄여놓는 애들이 연애를 잘해. 왜냐면 누구 밑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안 맞춰주거든. 네가 내 음, 밑에 들어오면 내가 봐주긴 할 건데 내가 네 밑에 들어갈 일은 없다. 안 맞춰주거든. 이게 약간 문화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아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일 열심히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네. 가족과 함께 보내라 뭐 이런 관점이 있어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커리어가 줄어. 음, 그게 언제부터 하냐? 한 7, 8년 전부터. 한 2015년 음, 이전 그 전후로 좀 바뀌었어요. 네. 2015년 때까지는 가족이 있으니까 더 일을 열심히 해야죠. 책임감이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점점 갑자기 비율이 이쪽에 워라밸 비율이 쓱 늘어나기 시작하더니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러면서 커리어가 멈춰. 그게 진짜 많이 보여요. 음, 2015년 전후로부터. 네. 내 생각에 호경기가 너무 과하게 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음, 그래서 양극화가 됐죠.
야망 있는 애들은 야망 있게 더 빡세게 하는 거고, 야망 없는 애, 그냥 평범하게 살겠다는 애들은 오히려 더 정체되는데 실력이 더 떨어졌고. 그래서 보안업계 신입 같은 경우 보면 신입 수준이 더 떨어졌어요. 이 아, 툭 까놓고 말해서 지금 개발하는 것도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나 오픈소스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에도 그 말했거든. 요즘에 개발은 조립이라고. 찾아서 갖다 조립하는 거다. 근데 요즘에 개발은 툭 까놓고 말해서 기본적인 거 해석할 수 있고 정보만 해석할 수 있으면은 크리티컬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 정도는 이제 사실 시니어 정도에서 하는 거지. 거의 뭐 그것까지 이미 예전식의 개발을 다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야 진짜 서비스 개발은 정말 공부할 게 없는데 이런 수준이잖아요. 정말 공부할 게 네. 없는데 그냥 찾으면 다 나오는데 야씨 비즈니스 하나 공부해야 되겠다. 예, 거의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음, 어쨌든 이 개발자는 직업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쨌든 시대가 변해도 해야 될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네. 조직 관리, 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그걸 알려고 음, 레드모를 열심히 파는 거예요. 내가. 네. 와, 이게 지금 내가 한 파트를 지금 일주일째 붙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 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금융 이야기하면서 숫자 나오면 다들 조용해지는 거 이해를 못 했거든요. 아니, 네. 이거 곱셈 덧셈 사칙 현상인데 왜 어려웠지? 이해를 못 했는데 요즘 약간 이해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냐? 아, 이걸 어떻게 처음 보는 애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할 때,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수많은 회계사,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시도를 했을 텐데 그게 안 됐을 거고. 아, 안 됐던 거구나. 빡세다. 지금 빡세게 굴고 있습니다. 씨. 네. 자, 그럼 처리기사 있으니까 뽑히기 한 2, 3주면 되겠고, AW 디벨로퍼 이거 먼저 따세요. 네, 뽑히기가 알겠습니다. 공채 직전 뭐 여유롭게 따면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백엔드 공부하는 메인이 손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아, 네네네. 예, 다시 상황을 정리하면 이거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10년차 이전 그 경기 침체를 경험해보지 한 번도 현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결론을 내려요. 잘하면 취업이 된다. 근데 지금 네카라쿠베 뭐 어쨌든 탑티어 빅테크에 스타트업 팀장급 인력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탑티어와 시니어들이 포화 상태라고요. 그럼 신입을 왜 뽑겠습니까? 신입 음, 뽑아가지고 이거 하느라 개고생하는데 이 회사들은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상태도 있지만은 그 몸을 사리고 있는 상태도 있지만은 탑티어도 있으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신입들이 하는 신규 프로젝트는 거의 운영급이에요. 뭐 할 게 없냐? 음, 백엔드 멘토한테 요새 물어보면 하는 소리가 게임 할 거야. 그거밖에 안 나와요. 지금 뭐 이만한 게임을 할 거야. 롤티어도 올랐어. 심지어 라인 들어가고 난 다음에 너무 널널해서 게임의 티어들이 오르고 게임의 종류들이 늘어나고 있어. 너무 널널해서 이게 생산성이 달라요. 네. 꽉 차 있다고. 꽉 차 있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중급자에서 꽉 차 있고. 그나마 이제 지금 그 워터폴 금융권 제외하고 제조업이 늘어나는 이유는 시설 투자 세금이 줄었거든요. 네. 시설 투자 세금을 좀 줄여줬어요. 이제 경기 침체 이거 고금리와 경기 침체 대비하니까. 그래서 시설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는 상태라서 그거 문재인 때 올려놨다가 이제 이 시설 투자 세금 상향되었다가 이 세금을 줄여줬거든요. 15%로 세액 공제 네. 줄여주고 난 다음에 지금 시설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그러면서 저게 늘어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약간 삼성이 희생하는 것도 살짝 있긴 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 경제 스타일이 이 시기에 재고 박사하고 그다음에 시설적 확 해가지고 포경기 때 한 방에 그냥 이리 먹기. 이게 이런 전략이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여기
반도체 시설 투자 늘어나고 이런 투자 단점의 이유가 뭐냐면은 주가가 안 오릅니다. 아, 현금이 안 남잖아. 네, 그거 시장 점유율은 1위가 될 수 있는데 현금이 안 남잖아. 그거 유지하느라고. 네, 네. TSMC한테 안 제치지려고 이제 시설 투자하는 것도 있어요. 세금 좀 줄어드니까. 그 외국에 좀 반도체 세금 줄여주고 하고 있니까. 음, 그래서 제조업도 좀 늘어나고 있고 LG 같은 경우 전장 이제 자동차 계통도 늘어나고 있고 아마 우리 다음 쪽은 지금 스마트 팩토리나 제조업이 IoT 쪽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네, 똑같이 클라우드로 컨트롤 할 테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좀 잘 파줘야 됩니다. 그럼 제조업에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솔직히. 네, 얘네들이 주로 하려는 거는 데브옵스와 하드웨어와 컨트롤되는 이제 연결 관계 그리고 메타버스로 디지털 트윈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시도를 하고 있고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로봇이잖아요. 제조업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하는 건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특히 데브옵스나 이런 것들. 데이터 음, 데이터를 여전히 제조업이 뽑는데 그걸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클라우드화가 덜 돼 있고 거기에 데이터가 정제된 데이터가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충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 10년이 뭐가 호황일까 찾는 건데 그쪽에서 우리 개발자나 보안 전문가 갈 만한 길이 뭐가 있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계속 10년 뒤에 이제 뭔가 대박이 났다 이런 가 아니라 큰 메타로서 날씨가 이제 변하듯이 어쨌든 결국엔 내년엔 여름이 올 거고 겨울이 올 거고 더 네, 더워질 거고 거기에 변하듯이 큰 흐름은 맞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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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0년 뒤에도 그게 어느 정도 커져가지고 흐름이 맞을 게 뭘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조업 호황인데 그게 전부 IoT와 IT와 자동화되는 걸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뀔 음, 수밖에 없어요. 엣지 컴퓨팅이랑. 음, 네, 네.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은 B2C보다는 B2B 쪽의 개발을 우리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한번 차례가 되기도 했고.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바뀌지 않은 건 클라우드 퍼스트. 다만 이제 주력을 똑같이 코테는 봐요. 코테는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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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콜도 네, 이제는. 근데 여기는 오픽의 점수를 좀 요구하니까. 예. 그래서 좀 주력을 공채로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내년에 뭐 개발자 채용이 좋아질 거다. 모태펀드 세금 줄이고 있는데 정부의 모태펀드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사실 그냥 돈을 투입해서 모태펀드를 투입하는 것보다 그냥 그거 대기업들 세금을 깎아주고 그 취업 준비를 시키는 것도 낫긴 한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청년 실업이 문제다. 이거 최근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뭐, 어떤 거 말씀하신 거죠? 신입 인구도 줄었어요, 심지어. 요즘 신입, 원래 제가 32살 이후에 안 받았어요. 사람. 책임 아, 없죠. 네, 근데 요즘은 받습니다. 그 한 3, 4년부터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왜 받냐? 신입이 줄었으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45세에서 65세 요 사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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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취업, 중장년 취업과 재시작,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이게 경제에 허리면서 표가 제일 많은 디케톡입니다. 음, 청년은 주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집중할 만한. 이해가 돼요? 아, 아,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본 새로 것 같아요, 개발자 이거, 네, 공부해서 뭐 그렇게 하겠냐고. 개발자 공부해서 이렇게 하겠냐고. 제조업에 관련된 부산되는 일자리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오래 가는데 네, 단순 노동 일자리로 채우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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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싫어도 경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해도 음, 이쪽으로는 투자가 안 될 거예요. 아, 스스로 사업을 하고 글로벌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업가형 투자자도 있지만 글로벌리스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맞추지 말고 그거 맞출 바에야 그냥 회화 영어를 전공하세요. 뭐 미국 문화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여기 네, 보면
어느 정도 공짜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미국 문화. 네. 아, 영국 문화원이 내가 예전에 그 앞에서 일을 했었는데 미국 문화원 어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영어를 공부하세요.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좀 나오는 게 내년 하반기쯤이면 괜찮아질 거다. 어, 첫 번째 연준이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 어떻게 알고? 음, 두 번째, 그 금리를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금 운용의 부담이 줄였다고 치고 그래서 미국 안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빨리 그때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도 따로 투자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고? 한국 투자는 잘 안 해요. 솔직히 원래부터. 음, 그래서 보통 아, 정부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데 정부 자금이 지금 여기에 쓰면 안 되잖아요. 제일 바틀렉은 뭐 45세에서 65세가 바틀렉인데 한국 경제 지금 음, 현재 허리가 지금 현재 약간 위, 날아가 버리나 이런 상태인데 네. 날아가 버리나 이런 상태인데 요거 이제 커버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는 좀 바틀렉에서 후순위입니다. 문제점에서 좀 후순위입니다. 청년들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리스트하고 글로벌 사업가용 투자 저거대로 준비하고 해외 진출을 기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국가가 음, 노령화될수록 날이 갈수록 일 거예요. 세금도 늘어나고. 근데 그 세금 대부분 우리 세대에 걷어갈 거잖아. 우리는 아랫세대 뜯어먹기도 힘들고. 이거 예전에 그 온보딩 할 때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네. 온보딩에서 이야기했을 때랑.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베이스 캠프는 깔아놨어요. 보안회사에 어느 정도 취업하는 것과 두 번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력 취업을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개, 네네네. 네, 개발자 공채를 준비하는데 그거 올해는 끄지 않을 거다. 경기 침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올해 네. 안 끌 거다.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적어도 지금은 바짝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일단 빨리 취업해놓고 거기서 전직을 하든 뭐라든 언젠가 다시 혹경기는 올 거잖아. 네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전에 본 사례 중에 제일 진짜 엄청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가 2012년인가 13년인가였어요. 그 당시 최저 네. 연봉은 2,400이었거든요. 그래도. 네. 근데 어떤 SM 역할이란 게 있었어요. 그 당시는 아직까지. 이제 쉽게 말해 네. 시스템 엔지니어예요. 시스템 엔지니어인데 그냥 개발회사에 리눅스를 컨트롤 해주는 보통 그런 거 어떻게 시키냐면 작은 중소회사에서 솔루션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여자 개발자분이 임신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임신하고 그러면은 이제 야근시키고 좀 그렇게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데브옵스 하듯이 리눅스 저거 관리하라는 SM 직무를 좀 맡기고 같이 가자는 입장으로 그렇게 가요. 사람이 또 이제 정이 음, 있으니까, 예, 네네. 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뭐 다 같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런 느낌, 예, 그렇게 가요. 근데 그 리눅스만 담당하는 이제 SM 직원이 그냥 코딩하면서 커널만 한 5년간 팠어. 그 5년 동안 연봉이 1,800이야. 어, 근데 그 다음 이직이 1억이에요. 어, 5년 동안 커널만 판 리눅스 엔지니어가 그 다음 이직이 1억이에요. 음, 예, 1억이에요. 이거 답 없이 5년에 뭐 한 분야를 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도 약간 탔는데 운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포지셔닝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불경기에는 먼저 버틸 수 있는데 먼저 버티면서 그 지속해 가면서 그래야 다음 기회를 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재연성에 있을 때 말할 때 보통 6개월 공부하잖아요. 얘네들, 이 친구들한테 본인도 지금 해봐서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한 게 6개월일걸? 맞아요. 근데 이거 처음부터 생으로 들어가지고 6개월 한다고 이거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전에 코테랑 이런 거 다 준비된 사람만 가능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그냥 QA나 솔루션 엔지니어나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직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고. 네. SI는 가면 안 된다는데 회사 들어가 성장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SI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코딩 익숙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곳으로 튈 수 있으면 튈 준비해가지고 공부 더 해가지고 그렇게 튀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도 SI 하나 전직을 시켜봤잖아요. 네. 5년 동안 3천대 연봉이었는데 바로 전직을 하니까 6천대 연봉이 되는 거지. 음, 사실 SI 키우는 게 더 편해요. 어차피 그건 기본이 다 돼 있는 사람들인데 보통 SI들은 그래도 기본이 다 돼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중급으로 키우는 거는 거기에 따로 보강만 시키면 되거든요. 네. 키우기가 더 편해요, 솔직히.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 한 번 더 하는데 이거는 통째로 올려도 됩니까? 아니면 올리지 말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통째로 올릴게요. 유튜브에 너무 한동안 네네. 업데이트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거라도 네, 올려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